양쪽이 따르세요. 알아봅시다. 최저임금 문제로 우리 사회에 지금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그 자리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님, 홍종학 벤처기업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소득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로 침체된 내수와 저임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내수를 살찌워서 선순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최저임금 현실화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기대감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에게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우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등 불공정 계약,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등 이런 문제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의 인건비 부담은 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가계의 주거, 의료 부담으로 새지 않고 다시 내수 소비로 온전하게 연결되도록 신경망처럼 얽힌 이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작년 연말 예산 협상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1조 원 규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등을 정책 혼선 없이 현장에 잘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불공정 구조의 해소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이나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법 등 이 당장의 2월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저임금을 비롯한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노동계, 경제계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려와 오해를 풀고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만 한 발짝씩 양보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효율 에너지 설비, 시설 등을 통해 관리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원 최저임금을 보장한 아파트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노력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한 발 전진하고 그래서 상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도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이 오늘로써 1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과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일부의 사례를 뽑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또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또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울산 태화동, 인천 서구의 아파트 사례처럼 주민들이 약간의 관리비를 더 부담해 근로자 해고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아주 훈훈한 미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채용 인원을 2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돼서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필요한 보완 대책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가계소득 증대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한 것은 이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소비 증가, 내수 활성화,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4대 보험 최초 가입주에게는 사회보험료를 90%까지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점검한 결과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도 1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9일에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마트, 미용실 등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들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고 신청한 의사가 모두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경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시고 4대 보험 가입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사업주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부 각종 지원 대책은 물론 현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긍정적 효과를 잘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시켜 과장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정부는 각 부처의 장, 차관 이하 전 직원들이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TF 등 비상 체계를 갖추고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긍정적 효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국민과 사업주들에게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1월 초부터 지금 지급되는 임금은 지난 대부분 12월치 급여를 지불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반영분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인상된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입니다. 2월 중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3월 정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에서도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과 30인이 넘는 그 청소나 그 경비원들은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주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우원식 대표님, 김태년 의장님, 김영진 위원장님, 홍익표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정책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1987이라는 영화가 성황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1987년을 다시 되돌아보면 경제적으로도 1986년, 87년, 88년 3년 연속 10% 이상 성장을 보인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전성기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는 쇠락을 거듭해왔고 세계화와 기술 진보라고 하는 그런 도전 때문에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하는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온 이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하는 한국 경제의 쇠락의 그 추세를 이번에 반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쇠락할 것인가의 그 기로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로를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고 저희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7월 16일 날 76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여당에서 잘 도와주셔서 조특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개선하고 대리점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 개정안 등을 통해서 76개 중에서 대부분의 과제를 34개 과제를 이미 조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4개 과제도 32개 과제도 현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직 그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저희 지방청과 유관기관, 산하기관에 2,500명이 매주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 주신 것 또 잘 반영해서 추가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